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월 25일 하루 종일 실금에서 손스키 폭행건이 계속해서 수위를 달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손스키는 JTBC 보도부분 사장입니다. 손스키 사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좌파나 진보 쪽에서는 손스키 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다.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다. 이런 의견을 보이는 반면에 보수나 우파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JTBC 타블렛 PC 조작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빌미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쌍방간의 의견을 서로 헤아려 보면서 그렇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손스키 사장과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김웅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기자라고 합니다. 김웅 기자는 로이터 통신과 경향신문 그리고 KBS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KBS는 노무현 정부 때 정현주 사장이 KBS의 계파를 어느 정도 타파하고 그리고 자기 우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신문 쪽에서 경력 기자를 좀 많이 뽑았습니다. 그때 김웅 기자가 KBS에 입사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기관을 거쳤기 때문에 기자로서의 그런 근성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기관을 거치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서 자생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있는 손스키 사장 1956년생 우리 나이로 64살입니다. 상당히 경험도 많고 그리고 노련한 그런 언론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 그리고 분쟁 어디에서 비롯됐고 또 진행 과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되는 그런 부분 쟁점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바로 2017년도 4월 16일입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2014년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사고 3주기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스키 사장이 과천에 어떤 지역을 방문한 모양입니다. 자기 업무용 차량으로 그러니까 회사차라는 말이죠. 회사차를 타고 나왔다가 마침 빈태서 후진하다 견인 차량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때 상황에서 손스키 사장과 그리고 김웅 기자 간의 말이 많이 틀립니다. 손스키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후진했는데 부딪혔다. 그래서 가변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자기가 이게 가변 접촉이기 때문에 접촉 사고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얽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서로 상방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견인 차량 운전사의 말에 따르면 손스키 사장의 검은 차량이 그때는 이 견인 차량이 손스키 사장이 운전자인지 몰랐죠.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 차를 후진하면서 자기 차량에 범퍼가 우그러지고 그리고 라이트의 상당 부분 충격이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스키 사장이 말한 끓긴 흔적도 없고 그리고 충돌 자체를 몰랐다는 말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는 견인 차량 운전기사는 이 차가
그대로 와서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 1km 정도 추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체국 신호등 앞에서 차가 섰는데 뒤에 따라가던 견인 차량 운전사가 차문을 똑똑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는 그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 차량 운전자 좀 화도 났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견인 차량은 무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로 동료 견인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km 정도 따라갔다가 고가도로 밑에서 손스키 사장 차량을 멈추게 하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서로 쌍방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차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유명인 손스키 사장은 TV에서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아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함을 주고 그래 경찰에 온 경찰에게는 서로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합의적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회사용 차량, 업무용 차량인데 왜 이런 것은 보험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데 왜 150만 원이나 줬을까요? 그게 조금 이상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스키 사장은 별로 끊긴 흔적도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견인 차량 운전자가 무려 3km나 따라가서 따질 정도였으니까 꽤 큰 그런 차량 사고 아닌가, 경미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가 서로 말이 좀 엇갈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김웅 기자가 2018년도 8월 달에 손스키 사장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취재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서로 갈등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서로 다투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2019년도 1월 10일 상을 주목합니다. 쌍암동에 있는 한 일식집 안에서 서로 두 사람이 모여서 다퉜다는 것입니다. 다퉜는데 그때 김웅 기자는 손스키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손스키 사장은 그냥 툭툭 몇 대 그냥 손을 댔다. 그러니까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로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말이 맞을까요? 그때 상을 보면 저도 김웅 기자가 녹취한 부분을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만 조금 김웅 기자가 다그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폭행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손스키 사장 계속해서 달랜다, 어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1월 25일 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그 식당에서 사건이 일어난 뒤에 또 연속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월 2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식당에서 나온 뒤에 김웅 기자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스키 사장은 사진 그만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말은 서로 화해를 하자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어르고 그리고 보듬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김웅 기자가 직접 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TV 화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손석희 사장이 이 김웅 기자를 이야기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김웅 기자는 바로 상암동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내가 30분 전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뭐 얼굴도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흔적을 남겨한다. 그러니까 기자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흔적을 남겨야 어느 정도 다음에 뭐 증거 자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런 모션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경찰에서 파출소에서 내부 사진도 좀 찍더라고요. 보니까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제 그런데 신고를 하고 다시 파출소에서 노는데 그때까지 손석희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그냥 이야기 좀 하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엇이 많이 이제 꿀린 듯 빚이 많은 듯 그런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김웅 기자는 좀 화가 난 느낌이고 손석희 사장은 말리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김웅 기자가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 기가를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제지시켜 달라. 경찰관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손석희 사장이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도 내용이 1월 25일 날 TV조선에서 생생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사고가 나면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냥 보험 처리하고 그리고 접촉사고 요즘 뭐 크게 많이 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발단이라고 그러면 왜 김웅 기자한테 이처럼 쩔쩔매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서 나오는 JTBC 공식 반박 뭐 글을 보면 많이 TV조선 보도와 그리고 김웅 기자가 말한 것과는 많이 좀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1월 24일 날 김웅 기자는 여러 사항들을 다른 언론에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미래 관련 사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미래란 것은 남자 여자가 만난다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김웅 기자가 썼을까요? 그리고 그 앞전 여러 보도를 보면 동성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지금 말도 있습니다. 뭐 노모라는 말도 있고 젊은 여자라는 말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이렇게 물증을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JTBC 측에서는 동성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자 문제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이 김웅 기자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프리랜서 기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JTBC 쪽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해달라고 그렇게 김웅 기자가 요구를 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취 부분이 나든지 보면 또 김웅 기자는 자기가 스스로 뭐 그냥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또다시 비토를 놓는 거 보면 이것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정말 많이 제3자로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놓은 사항은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에게 투자를 뭐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주겠다든지 이런 내용 이게 또 김웅 기자와 또 변호사관에서 녹취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김웅 기자는 굉장히 이제 기자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물증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녹취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전에 기자 생활할 때 보면 쌍방간에 이야기를 할 때 미리 녹취를 합니다. 왜냐하면 녹취를 해야 정확한 그런 증거 자료가 되고, 또한 상대방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좀 녹취를 하겠습니다. 녹음기를, 그때는 뭐 휴대전화가 아니고 녹음기 시대니까 녹음기를 켜놓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철저히 몸에 배인 막 그런 기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뺑소니 사고 여부, 그리고 식당에서 폭행 문제, 폭행도 김웅 기자가 지금 상해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2주와 3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이전 기자 생활할 때 보통 4주 정도 되면 막 구속 사유가 됐는데 요즘은 좀 많이 덜해졌습니다만은 3주와 2주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김웅 기자 말로는 손석희 사장이 얼굴을 뭐 2대 때리고 그리고 어깨 부분에도 때렸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녹취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손석희 사장은 많이 좀 풀이 죽은 느낌이 좀 들었고, 김웅 기자는 좀 의기양양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쩔쩔매는가?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쩔쩔매는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JTBC 측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루머를 조작하는 사람, 그리고 유포하는 사람, 또 허위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막 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전에 며칠 전에 손혜원 의원이 한 말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자기 관련해서 나쁜 기사를 쓴 200여 건을 캡처해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 손 씨들이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상당히 이 칼끝을 많이 세운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주장, 지금은 아직까지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이나 또 이게 검찰에서 이제 수사 지휘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뺑소니 사건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교통사고 난 뒤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그런 견인차와 손석희 사장 간의 또 상방 간의 다른 말, 그리고 일식집 안에서의 폭행 문제, 그 이후에 식당에서 나오고 난 뒤에 상암파출소에 가서 그대로 신고한 그런 내용, 그러면서 계속해서 손석희 사장은 신고 이후에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이야기하자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김웅 기자가 다시 경찰관을 불러서 그렇게 헤어진 그런 측면.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손석희 사장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김웅 기자의 말이 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서로 주장하는 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서 두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대질신문을 하든지 해서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지금 말은 지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뭐 굉장히 험악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 동성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게 루머란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루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말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말을 이게 막으려는 사람은 또 계속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설왕설래입니다만은 워낙 손석희 사장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아우라가 후광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손석희 사장은 많이 신선한 느낌을 줬다는 그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옹호하는 사람, 또 질타하는 사람, 서로 쌍방간에 지금 댓글에서도 보면 서로 싸움이 벌어질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점점 대립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도 안타깝고, 그리고 김웅 기자, 제가 볼 때는 기자의 근성이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싸움닭이지 않나. 그래서 손석희 사장과의 싸움이 앞으로 좀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언론인,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여러 언론 매체를 거친 그런 근성이 있는 50배 접어드는 그런 중견 기자고, 또 한 사람은 거의 뭐 원로급 언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JTBC 보도부분 사장이란 그런 막강한 직책,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많이 옹호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은 프리랜서 기자, 조금 외롭게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이 누가 창이고 누가 방패인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면 저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서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깨끗하게 그리고 바르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자기가 정당하면 정당한 대로, 또 나쁜 행동을 했으면 나쁜 행동을 한 대로 그렇게 나중에 결과를 겸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손석희 사장 폭행건에 관해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